가장 먼저 청소할 제품은 묵직한 냉장고인데요. 그런데 냉장고 안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뒤편 모터가 있는 곳부터 분리를 합니다. 먼지요. 먼지요?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나요? 냉각 성능이 일단 떨어지고 네. 전기세가 엄청 많이 먹게 돼요. 여기에 불 살짝만 갖다 대면 그 불이 바로 붙거든요. 아, 진짜 위험한 거네요, 이게. 네, 뉴스에서 네. 냉장고에서 불났다, 뭐 후드에서 불났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다 진짜 여기서? 위험해요. 냉장고 안은 누구나 청소하기 쉽지만 이렇게 뒤편을 열어서 청소하는 건 기계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 그렇다고 방치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사이에 한 번씩 꼭 해주게 돼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아, 권고사항으로요? 네. 정말 중요한 거. 냉장고 심장부에 해당하는 뒷면의 이 기계실은 냉각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스팀 분무기로 고온의 물을 분사해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 120도 올라가는 스팀기인데 네. 그 스팀기로 해서 먼지를 다 날려주는 거예요. 냉장고는 물기가 있는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렇게 스팀으로 청소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데요. 4, 5년간 쌓여있던 묵은 때를 말끔히 벗겨낸 모습. 속이 다 시원합니다. 냉장고와 더불어 집안의 핵심 가전제품인 세탁기는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한 청소 과정을 거칩니다. 요 안에는 계속 물이 회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렇진 않는데 이제 이 빨래통을 드러내 보면 이 빨래통을 감싸 있는 육조나 이런 부분에 오염 물질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도 그 속 사정은 열어보기 전엔 알 수가 없는 게 세탁기. 요 안에가 이제 곰팡이와 물때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저 노랗게 예. 부분이 다 오염 물질이에요. 아, 이렇게 노랗게 변한 부분들이요?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런가 보네요. 이게 이 세탁기는 불과 1년 전에 관리를 받았는데도 벌써 오염물질이 생겼는데요. 빨래판에 해당하는 세탁조 밑바닥은 시커멓게 오염된 모습. 이런 오염물질은 세탁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군요. 세탁을 하셔도 꿉꿉한 냄새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냄새뿐만 아니라 이제 세탁이 끝난 후에도 세탁물에 그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예, 그래서 이제 신청들을 많이 하셔요. 세탁조를 분리한 후 세탁기 본체 내부 청소부터 시작하는 작업자. 구석구석 문지르고 닦은 후 헹궈내니 새것과 같이 말끔해진 모습입니다. 개운하죠. 보는 제가 개운하네요. 세탁기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쉬운 가전제품. 특히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해 세탁하는 경우엔 오염이 더 심하다는데요. 물때와 곰팡이가 엉켜있는 터라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이렇게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면 세탁기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뭐 세탁기 청소 안 하고 잘 사용했는데 뭐 청소를 하냐 비용 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막상 이제 그런 분들도 진짜 한번 받아보시고 오염물을 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냥 하세요. 하지만 세탁기 각 부분을 모두 분해해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
특별히 고안된 전동소를 이용해 올록볼록한 부품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뜨거운 물을 계속 뿌리며 청소를 하다 보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이런 섬세하고 고된 청소 과정은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집에서도 청소 자주 하세요? 집에서는 잘 못하는 편인데 많이 도와주려고는 노력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좀 힘들게 또 일하다 보면 다 똑같지 않나요? 남편들은? 그래도 이렇게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그 마음,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작업자의 고단한 시간들이 만든 반짝반짝한 결과물. 힘든 시간을 말끔히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이제 지저분한 오염물이 막 세척해 나가고 싹 씻겨 내려가는 거 보면 나름대로 만족도가 있어요. 또 그런 거 보시면 네. 한편 또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인 거실. 이번에 청소할 가전제품은 에어컨인데요. 분해해야 청소할 수 있는 에어컨 안쪽을 청소하는 겁니다. 보시면 거뭇거뭇하게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하게 뭐 후춧가루가 흩날리듯이 이렇게 촘촘하게 피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곰팡이거든요. 유일하게 가전제품 중에 세탁기와 에어컨은 물이 남을 수 있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물때나 곰팡이 때문에 오염도나 냄새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에어컨 안의 오염물질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위험 요소. 고온의 스팀 분무기를 사용해 곰팡이며 오염물질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살균 소독을 진행하면서 안에 붙어있던 찌든때들을 조금 일으켜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스프레이건으로 세척을 진행하게 돼요. 특히 가는 홈이 많은 필터 안쪽 부분은 120도의 스팀기를 이용해 살균, 소독한 후 고압 분무기로 꼼꼼하게 세척을 하는데요. 이렇게 에어컨 내부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작은 입자의 곰팡이까지 말끔히 제거합니다. 에어컨 세척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혹은 매립형 등 에어컨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 때문에 분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데요. 에어컨은 종류가 거의 지금 3,000개가 넘어가니까요. 3,000개요? 네. 저희도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거의 3개월 이상 연습을 해야 가전제품은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벽걸이 에어컨을 청소할 때는 주변에 오염물질이 튀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비닐을 씌우는 보양 작업을 하는데요.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선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 과정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군요. 전자제품이니까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고. 남자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이런 것도 조금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많이 위험하죠. 고장낼 수도 있고. 네. 터지는 경우도 있고. 자칫 실수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부품이 없는지 점검하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세척 작업 중에도
부품이 손상되지 않게 아기 다루듯 섬세하고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 단순해 보이지만 세심하게 진행해야 하는 가전제품 청소. 온몸은 물과 땀으로 흠뻑 젖기 일쑤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다시 안 힘드세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힘들죠. 힘들어야 월급을 받았을 때 좀 더 기쁘죠. 이 업체에서 취급하는 가전제품은 15가지 이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형 가전을 청소하는 건데요. 작업자 모두가 가전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매하실 수는 있지만 세척하는 데까지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다. 흔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정직한 노동이 주는 값진 보람을 알기에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가전제품은 아니지만 침대 매트리스는 특수한 청소기가 있어야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전문 장비를 사용해 표면은 물론 안쪽 공간에 쌓인 오염물질도 제거해주는 겁니다. 장비가 돌면서 안에 있던 이제 먼지들을 일단은 겉면으로 일단 한 번씩 다 빼주는 작업을 해요. 겉모습들을. 겉보기엔 멀쩡한 매트리스 속에서 나온 제법 많은 양의 먼지. 매트리스는 빨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면서도 이제 사람에서 이제 뭐 배출물이 나오니까, 근데 관리를 해줘야 뭐 피부나 아토피 이런 거 발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트리스 청소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청소를 했는데도 오염물질이 가득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겉면을 했을 때 나온 제품이고, 이 두께 보시면 이분도 6개월 전에 케어를 받으셨던 분인데도 네. 6개월 만에 이만큼이. 네. 매트리스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보니 방치하게 되기 쉽상. 특히나 요즘같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시기엔 더 많은 먼지가 쌓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매트리스 청소 의뢰가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장비가 매트리스 전용 장비인 거예요? 매트리스 전용 장비고,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예요? 10kg이 넘는 무게의 청소기를 꾹꾹 눌러가며 문지르는 일은 제법 힘이 많이 드는 작업.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는데 이게 또 청소기로 미니까 좀 다르네요. 두들겨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각질이나 노폐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작업자의 손길을 거치면 거칠수록 조금씩 보송보송해지는 침대 매트리스. 청소가 계속될수록 작업자의 온몸은 땀 범벅이 됩니다. 기계에서 계속 바람이 저한테 계속 와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청소기 원리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름에는 엄청 덥죠.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세요? 고객의 조금 더 안락하고 쾌적한 수면을 위해 쉴 틈 없이 작업을 이어나가는 작업자. 2시간 남짓한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뜨거운 기계와 사투를 벌린 끝에 제거한 먼지가 통 한가득. 엄청 나오네요, 진짜. 고된 작업 끝에 얻은 훈장입니다. 일하시고 깔끔해진 거 보면 개운해지시고 이럴 것 같아요. 아, 좋죠. 이제 그래도 이런 데서 누워서 자면 그래도 뽀송뽀송하니까 그런 기분은 좋죠. 깨끗해지니까.
작업자의 정성으로 깔끔하고 보송보송한 침대 매트리스가 재탄생되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깔끔하게 세척을 끝낸 에어컨이 다시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작업자들이 청소 작업 후 가장 까다롭게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제품의 원상복구.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제품을 조립하고 고객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일 년 정도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전체적으로 마무리했고, 제품들이 좀 오래된 제품도 있는데 다들 상태가 좋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면 굳이 새 걸로 안 바꾸셔도 이거를 쓰는 걸 좀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소독까지 진행하면 오늘의 청소 마무리. 이제 상쾌한 기분으로 사용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오전 7시 반. 이른 아침부터 각종 도구를 챙긴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네, 청소하러 왔습니다. 청소요? 뭐 어떤 청소? 이사하기 전에 이사 오시는 분이 의뢰를 해서 이사 청소라고 하는데요. 보통 입주 청소 혹은 이사 청소라고 말하는 빈집 청소는 이사 들어오기 하루 이틀 전에 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집은 내일 오전 일찍 이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 집 곳곳엔 전 거주자가 살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작업 공간은 50평이고요. 기본 시간을 8시간 정도 잡고요. 네. 이제 거기서 집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5명의 작업자가 공간을 나눠 서둘러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인 청소기에서 특수 장비까지 10가지가 넘는 장비를 사용해 청소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팀 청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스팀 청소기하고 마룻바닥에 데미지가 거의 없는 장비거든요. 마룻바닥에 물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랑 청소기랑 이렇게 장비가 다 있어요. 이사 청소는 전 입주자가 살던 집안 곳곳에 오염과 묵은 때를 말끔하게 제거하는 작업. 경력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을 청소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팀장 둘이서는 일단 중요한 파트 주방이랑 창을 또 나눴고요. 나머지 이제 직원들은 화장실 그리고 일단 수납장이랑 이런 것들은 따로 다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청소하기 까다로운 곳이 바로 베란다. 바깥과 연결되는 공간이라 닦기 힘든 오염물질이 많아 가장 노련한 작업자가 도맡아 청소를 진행합니다. 이제 틀이 좀 더러운 경우가 많아서 스팀 같은 경우도 틀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평소 잘 닦지 않던 창틀을 닦을 땐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스팀기로 우선 묵은 때를 불린 후 청소기 작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베란다 쪽은 조금 더 공을 들여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틈새들은 더욱 신경을 써서 꼼꼼히 닦아내는데요. 작업자의 손길이 수십 번 지나간 후에야 먼지가 수북했던 창틀이 깔끔하게 변신 성공. 너무 빠르게 못 알아봤어요. 팀장들이 창이 제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안팎의 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방충망은 처음부터 손으로 문질러 닦으면 찢어질 수가 있으니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제 미세한 먼지들 저희가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고압으로 날려주면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차로 찌든 먼지를 제거한 후엔 남은 먼지는 수작업으로 깨끗하게 털어내는데요. 특히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틈새가 많은 창틀을 닦을 때는 청소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도구까지 동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르는 명칭도 다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기역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구석구석 그 걸레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쓰는 도구. 구석 같은 데 하시는 게 더 힘드시죠, 조금? 그렇죠. 이제 발버둥 잘 사용해서 안 그러면 좀 때들이 좀 많이 남아요. 이 녀석과 걸레만 있으면 헌 창틀을 새 창틀로 변신시킬 수 있는데요. 닦고 또 닦고 섬세한 공정을 거쳐야만 하니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얼핏 봐도 세트로 따져도 한 10세트 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 너무 늦게 끝나. 빨리 하고 직원들 도와줘야지. 시간이 유독 오래 걸리는 베란다 파트. 하지만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 유독 창문이 많은 집인 만큼 더욱 서둘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사 청소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또 한 곳, 바로 주방인데요. 주방엔 수납장이 많아 구석구석 청소할 곳이 많을 뿐더러 기름때도 곳곳에 있어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전체를 다 하시는 거네요. 여기. 네, 주방 거의 뒤집어 엎는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온도가 높은 스팀기를 사용해 주방 곳곳에 묵은 때를 불린 후 닦아낼 예정인데요. 미세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자. 위생에 가장 민감한 곳인 만큼 더욱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방 같은 경우는 보통 고객들이 주부님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음식하고 뭐 그릇 같은 것들이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써서 작업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장소다 보니 주방 대부분의 기름때가 미세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청소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기름때가 어떤 거요? 기름이 위에 떡져가지고 네. 기름때를 약간 녹이는 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해서 닦아내면 이렇게 묻어나요. 특히 평소에는 청소하기 힘들어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후드 안쪽까지 완벽하게 청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안쪽은 못 하시잖아요. 여기 하시면서 왜 안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할 때 다 빼드리죠. 전문 세제와 스펀지 그리고 스팀기를 사용해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켜켜이 쌓인 기름때인 만큼 더욱 여러 번에 걸쳐 공을 들여 닦아냅니다. 튀어나가는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이런 게 재미죠. 아, 또 일하는 재미예요, 또. 이런 게 깨끗해지면 재밌죠. 그냥 제거하기 힘든 때는 고온 스팀으로 제거하는데요. 이때 오염물질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흡입기를 같이 사용합니다.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면 박박 문질러 닦는 것처럼 주방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래치 같은 것도 저희 주방하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수세미로 막 긁거나 할 수 없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주방을 청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4시간 남짓. 긴 노고 끝에 얻은 결과물입니다. 각종 틈새 역시 놓치지 않고 작업자 한 명이 전담해 말끔히 청소를 하는데요. 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많아요. 여기 진짜 많고 예를 들어 이렇게 둘러보는데 힐끗 보다가 본 거예요. 봤는데 힘든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또 가서 또 한 번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보금자리 계속 시작하시는 분은 뭐가 돼도 기분이 좋아야 될 거예요. 새 마음, 새 출발을 하는 고객들을 위해 내 집 마냥 꼼꼼하게 청소를 해나가는 작업자. 집안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어두운 수납 공간으로 들어갔는데요. 피로 떼시는 거예요? 네. 전 거주자가 이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이거 하시면서 이것도 그냥 떼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이 나올까봐 우리보다 더 자세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해야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아니 이거 고객님은 이거 못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은 손을 안 못 댄다. 일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젊은 나이에 쉽게 택하기 어려운 직업이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일궈 나가는 작업자. 때문에 작업 내내 누구 하나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 작업이 절반 넘게 남은 상황. 이렇게 진행이 더딜 때는 같은 일도 배로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6시간째. 이들의 긴 하루가 바쁘게 흘러갑니다. 숨 돌릴 틈 없이 계속되는 오후 작업. 작업자들의 온몸이 땀으로 흥건합니다. 일이 계속될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 몸을 써서 하는 일이다 보니 때로는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최고 아픈 데가 이제 어깨 쪽. 그래서 한쪽만 쓰니까 말 그대로 허리랑 어깨 쪽이 한쪽만 좀 많이 아파요. 장시간 몸을 구부려 어깨와 팔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 어깨 통증은 자연스레 작업자들의 고질병이 됐습니다. 벌써 어둑해진 시간. 이른 아침부터 시작했지만 워낙 넓은 집이다 보니 12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에도 아직 온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처음에 예상하고 들어와도 현장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늘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10시는 넘을 것 같고요. 10시요? 먼지 한 톨, 티 한 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드디어 가장 힘든 베란다 청소가 마무리됐습니다. 주방 역시 작업 완료. 새집과 같이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데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온 집안 바닥을 말끔하게 닦을 땐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닦고 빨고 쓸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바닥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기계.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바닥 청소를 마무리하는 작업자.
밤 10시를 넘어서야 이날의 입주 청소가 마무리됐습니다. 뿌듯하지만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만족하실 때가 좀 많이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깨끗해야 더 만족하시기 때문에 안 꼼꼼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는 만큼, 정성을 쏟는 만큼 달라지는 결과물. 묵은 때를 완벽하게 걷어내기 위한 작업자들의 노고가 집안 곳곳에 가득 배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청소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 그 대리석 청소하러 온 거예요. 외부에 있는 대리석은 전체 다 오늘 청소하는 걸로. 오늘 작업은 20년 된 단독주택으로 외관 대부분이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간 이 외벽을 닦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대리석들이 지금 시커멓잖아요. 아, 이 바닥에요? 예. 이걸 다 때를 뺏겨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집. 주택 외벽 곳곳에는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택 외벽 청소의 경우 외벽의 재료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본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가 있다는군요. 약이 독하면은 망가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한번 뿌려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제로. 오전 9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택 외벽 이곳저곳을 문질러 닦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그냥 쓱쓱 문지르는 것 같지만 작업자들이 유독 신경 써서 제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가 많은 거고 이런 거는. 아, 이런 건 다 곰팡인 거예요? 네, 곰팡이. 외부에도 곰팡이가 많이 껴요. 비교적 무른 재질의 대리석엔 곰팡이가 잘 끼는 것이 특징. 때문에 솔이나 스펀지로 꼼꼼히 문질러 닦아주어야 하는데요. 이 주택은 이틀에 걸쳐 청소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 자체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런 뭐 구석 같은데 이런데 미세한 곳이 많으니까 보통 하루 종일 걸리죠. 하루 종일이요? 네. 한 차례 문지르고 때를 불린 후 꼼꼼하게 문질러 닦은 뒤 시원하게 물을 뿌려 때를 벗기면 1차 청소 완료. 그러니까 여기하고 현대하고 아는 데하고 차이 확 나죠. 예. 이게 청소의 묘미예요. 순식간에 대리석 본연의 뽀얀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작업은 보통 상단부터 이루어지는데 옥상을 얼추 마무리했으니 이제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차례. 비좁은 계단은 물을 뿌린 후 대리석 전용 세제를 묻힌 스펀지를 사용해 깨끗하게 닦아내는데요. 촘촘하게 박혀있는 묵은 때와 곰팡이를 말끔히 제거하려면 이렇게 힘을 주어 문질러 닦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손도 많이 가고 힘든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시대가 변했다 해도 청소 작업을 별거 아닌 일로 보는 건 여전한데요. 그럼에도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작업자는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 닦아놓으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일이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
어떤 이제 보람을 갖고 일하는 거죠. 작업 도중 이처럼 물벼락을 맞는 일 역시 부지기수. 하지만 묵묵히 감수해냅니다. 드디어 이틀간의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8시간씩 꼬박 이틀이 걸린 주택 외관 청소. 20여 년의 내공으로 만든 결과물. 세월의 때를 고스란히 입고 있던 집이 말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옥상 끝나고 이제 여기 전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이제 발수제를 발라줘야죠. 아 그래요? 네. 대리석 표면 청소가 끝나면 벽돌로 된 부분은 방수를 위한 특수 약품을 발라 마무리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코팅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방수 역할을 해주는 작업이죠 이게.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물방울이 다 고여버리죠. 비가 들어섰을 때 이런 식으로 물이 스며들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단열도 되고 습기도 덜 차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한 일종의 노하우인 셈. 구석구석 빈 곳 없이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청소는 거짓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항상 내 집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숨어있는 묵은 때를 닦고 또 닦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일구는 사람들. 땀내나는 이들의 수고가 누군가의 작은 행복을 만듭니다.